BNCMUN 라마 유康콩. 걷는 것은 활동적으로 지내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운동 형태라면 노화 과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힘과 균형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걷는데 너무 집중하고 다른 중요한 활동을 소홀히 하면 근육을 잃고 관절에 부담을 주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가 넘으면 걷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5가지 운동에 집중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에도 강하고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진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걷는 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5가지 핵심 운동을 분석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뼈 건강을 보호하고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마지막 것은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장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세요. BNCTH 라마유. 시작해봅시다. 10세가 지나면 근육량 감소증 또는 근육량 손실이 독립 생활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됩니다. BNCTH-THC-HINIUBN-CATCH-SDNGN 주로 하체에 영향을 미치며 근육을 강하게 유지할 만큼 충분한 저항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이제 70세가 넘으면 근력 운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BNCTH 라마유. 무거운 쇼핑백을 들어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단단히 감긴 병뚜껑을 열 수 있다면 이것은 당신의 근육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작업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현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걷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는 이전에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던 상자도 들어올리기 어렵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이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의사는 근육 감소는 PRBNCTH-THC-HINIUBNCHSDNN. 그래서 그는 가벼운 저항 밴드를 사용하고 체중 스쿼트를 하고 작은 덤벨로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강해지고 더 균형 잡히고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근력 운동은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저항 밴드로 하거나 스쿼트, 싱크대에 손을 얹은 팔굽혀펴기 같은 체중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집 주변에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저항을 가하는 것입니다. 즉, 근육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양의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의 이점은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 이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긴 수명, 더 나은 이동성, 심지어 뇌 건강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근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아니면 일어나서 바지를 입습니다. 쉽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이 근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역전시키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며 수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이것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육은 장수의 핵심 요소이며 70세가 넘은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2가지 균형 및 안정성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걷기는 돌아다니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넘어짐은 노인의 심각한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많은 경우 원인은 다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균형 감각을 적극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평생 걸어왔으니까 균형 감각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점차 약해진다. 걷기만으로는 발목, 복부 근육을 안정시키는 작은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없다. 하지만 균형 감각이 좋지 않으면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심각한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회복하는데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최근 양말을 신은 채 한쪽 발로 섰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높은 선반에서 무언가를 쌓으려고 할 때 균형을 잘 유지했는가? 아니면 붙잡을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는가?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 직전까지 균형 감각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 위기를 맞고 나면 걷는 곳에 더 조심하게 된다. 78세의 석진 씨는 그런 경험을 했다. 평소에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연석을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 갑자기 균형을 잃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의사는 한 발로 서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무게를 옮기기, 통제된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이 그가 안정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더 강하고 더 균형 잡히고 움직임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균형 운동 이를 위해 체육관이나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발로 서기,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두고 직선으로 걷기, 천천히 무게를 옮기는 연습과 같은 간단한 움직임은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넘어지는 것을 막는 것 이상입니다. 더 나은 균형은 자세와 반사신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질수록 신체 조정이 개선되어 모든 움직임이 더 쉽고 유연해집니다. 균형 감각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테스트를 시도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단단한 표면 근처에서 한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최소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쉽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면 균형이 손상되었을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균형 훈련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균형은 우리가 입는 것 중 하나이지만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훈련을 시작하면 앞으로 수년간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에 집중해왔다면 지금 균형 훈련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도록 신체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성 및 이동성 운동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은 특히 70세가 넘은 후에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은 자연스럽게 굳어지고 운동 범위가 감소하며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움직임이 더 어려워집니다. 머리를 돌리는 것이 우리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지막으로 자동차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집어 올리거나 재킷을 입으려고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나요? 아니면 뻣뻣하게 느껴졌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변화를 무시하고 단순히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과 결합 조직이 점점 더 긴장되고 수축되어 점차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은 78세의 상씨입니다. 그는 매일 걷는 습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이 점점 더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집어 올리려고 몸을 굽힐 때 이전보다 무릎을 더 많이 굽혀야 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이러한 이동성 상실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 관절을 완전한 범위의 움직임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는 가벼운 스트레칭, 조절된 움직임, 관절 운동을 일상생활에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는 몸이 더 유연해지고 움직임이 더 편안해졌으며 자세가 개선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바닥에 앉아서 10초 동안 발가락을 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적 스트레칭, 조절된 관절 회전, 부드러운 요가 동작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회전, 어깨 회전, 가슴을 향해 당겨지는 무릎, 발목 회전. 간단한 동작은 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이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증가하면 몸의 경직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높아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자세가 좋아지며 넘어질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테스트를 시도해보세요. 똑바로 서서 머리를 최대한 한쪽으로 돌린 다음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하세요. 움직임이 부드럽거나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면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이 유연성을 개선할 때입니다. 이동성 상실은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매일 몇 분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젊고 유연하며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가 주요 운동 형태라면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관절을 매끄럽고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70세가 넘어서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3번을 적어주세요. 이제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근육 및 자세 개선 운동을 계속해보겠습니다. 4.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핵심을 강화하거나 자세를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요소는 70세가 넘으면 특히 중요해집니다. 강력한 핵심은 단지 탄탄한 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신체 안정성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움직일 때 척추를 정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한 핵심은 허리 아랫부분에 불편함을 주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동안 앞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기 전까지 자세 강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주 구부정하게 서 있거나 허리 아랫부분이 뻣뻣함을 느끼거나 장시간 똑바로 서 있기 힘들다면 핵심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복부와 허리 아랫부분의 깊숙한 안정화 근육을 충분히 강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70세가 넘으면 코어와 자세 강화 운동을 최우선으로 권고합니다. 75세의 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걷고 있었지만 의사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척추와 관절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해 만성적인 경직과 균형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수는 앉을 때 골반을 살짝 기울이고 서 있을 때 자세를 조정하는 연습을 하고 복근을 조이는 등 일상생활에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호흡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코어 근육을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벽에 똑바로 서십시오. 앉을 때 복근을 조이십시오. 몸을 천천히 비틀기만 해도 깊은 안정 근육이 활성화되어 척추가 올바른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자세를 개선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코어 근육은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며 심지어 소화 기능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부 근육이 내부 장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어 근육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려면 이 테스트를 시도해보세요. 등을 벽에 기대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를 벽에 대고 서세요. 이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몸을 강제로 조정해야 할까요? 자연스럽지 않다면 자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이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와 핵심 근력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고 젊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걷기를 운동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강하게 유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충격이 적은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 줄이기 걷기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걷기가 유일한 운동이라면 특히 70세가 넘은 후에는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마모되고 활액액이 감소하며 충격 흡수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무릎이 뻣뻣하고 엉덩이가 아프고 발이 불편해지는 이유입니다. 평생 활동해 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걷는 것 자체가 아니라 걷는 것만으로는 관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 통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절 보호를 소홀히 하면 뻣뻣함과 불편함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걷는 것은 같은 관절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70세가 넘으면 그냥 걷는 것이 좋지 않다고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산책 후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통증이 있었나요? 아니면 관절이 아프거나 뻣뻣해지거나 불편했나요? 걷는 것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관절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전형적인 예는 77세 영철 씨입니다. 그는 매일 걷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무릎이 뻣뻣해지고 허리 통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는 반복적인 충격을 줄이고 충격이 적은 운동을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그 후 그는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통증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는 활동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는 물 운동, 사이클링, 태극권 또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이동성을 개선하며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부담 없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관절을 보호하면 매끄러운 움직임을 유지하고 뻣뻣함을 줄이고 앞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상태를 확인하려면 의자에 앉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일어나서 무릎과 엉덩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뻣뻣하고 아픈지 확인하세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관절을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이며 저충격 운동과 결합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동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고통보다는 편안함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운동으로 걷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관절 건강을 우선시하고 도움이 되는 운동을 추가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룬 5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위해서만 걷는다면 몸에 걷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유지, 균형 개선, 유연성 증가, 핵심 근육 강화, 관절 스트레스 감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신체 기능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체는 나이에 관계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힘, 균형, 유연성,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 균형, 관절 건강은 하룻밤에 이룰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요소 중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요? 당신의 힘, 신체, 이동성에서 어떤 변화를 느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채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